특히 이런 분들 있죠. 내가 예전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봤다. 그렇다가 자격증은 못 따신 분들, 그리고 건축 현장에서 노가다로 좀 일하다가 현재는 다른 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아예 모르면 조언도 안 하는데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좋은 땅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은 토지 투자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보통 일반인들은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실거래 가격이 투명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으며 주변 거래 사례로 현재 시세를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토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은 바로 옆에 있는 땅도 도로 여건 형상, 경사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도시지역 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건축이 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데요. 이쪽이 토지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쪽 토지와 바로 붙어있는 이쪽 토지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인도가 있지만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땅을 비교를 해 보면요, 우선 앞쪽 땅은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 옆에 있는 건물도 보시면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는데 층수가 기본적으로 보아도 최소 5층 이상은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 규모 자체가 상당히 지금 크고요. 반면 뒤쪽에 있는 건축물들을 본다면 단독주택으로 보이는 건물들이 이곳에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쪽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전용 주거지일 확률이 많고요. 앞쪽 토지들은 대로변을 접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준주거지나 근생용지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붙어있는 이 두 땅의 가치는 어떨까요? 앞뒤로 이렇게 붙어 있지만 토지의 가격 차이는 2배가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앞쪽 땅이 훨씬 비싸고요. 뒤쪽 땅은 단독주택 밖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앞쪽 땅과는 거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시골 지역 땅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도로가 이렇게 지금 있고요. 자, 단적으로 지금 이쪽에 있는 땅과 이쪽 뒤쪽에 있는 땅을 한번 비교를 해 본다면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 땅은 지금 2차선 도로를 이렇게 접해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뒤쪽 땅은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도로가 없는 맹지로 보입니다. 물론 이쪽에 지금 진출입로가 있는데 그 앞쪽에 이렇게 다른 땅이 하나 막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자, 이쪽에도 지금 옆쪽은 다른 땅으로 인해서 이 토지는 앞쪽 출입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어 있던 원래 이 땅을, 이 정도를 도로를 위해서 땅 주인에게 아마도 분할을 해서 매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 땅과 이 땅의 가치 차이는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축 허가나 개발 행위 허가의 유무가 옆에 땅은 나는데 이 땅은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땅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여기 있는 땅요. 즉 토지는 시세의 기준 측정이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땅의 가격을 매기는 데 있어서 초보자와 전문가의 가격 편차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TV 프로그램의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고미술품 등을 일반인들이 추측하고 전문가들이 감정을 하여 가격을 평가합니다. 감정 가격 역시 추정 가격이어서 실제 유통된다면 실제 거래 가격은 더 오를 수 있겠죠. 토지도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정확히 그 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비싼 가격에 주고 사는 건 아닌지 또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결국 적정한 가격의 기준을 모르다 보니 아파트는 쉬운데 토지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렇다면 토지 투자 역시 정확한 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면 오히려 부동산에 있어서 경쟁자는 더 적고
수익은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땅의 가치를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좋은 땅 고르는 방법을 오늘 한번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토지위험 사이트를 통해 토지의 공법적 규제를 알아봅니다. 이 과정이 토지 가치 평가의 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토지의 공법적 규제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토지위험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토지위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 내가 알고 싶은 토지의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열람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이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용도 지역이 먼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지금 일반 공업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별 공시지가도 표시되어 있고 지목도 이렇게 공장 용지로 표시가 되어 있고 면적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 제한을 많이 받는 가장 대표적인 이 용도 지역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그 아래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곳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고 그리고 배출 시설 설치 제한 지역입니다. 자연 보존 권역이고 수질 보존 특별 대책 지역. 일반인들이 보시면 아마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하나의 땅인데 이런 제한들이 지금 이렇게 걸려있는 땅이라는 것을 이쪽 토지위험에서 표시를 해 놓은 것인데요. 자, 이 부분들 한번 어떤 행위 제한이 있는지 보시기 위해서는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그리고 가축사육지역, 제한지역 이런 데 있어서 제한되어 있는 사항들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이 땅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세창 보기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대한 법령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어떤 제한들을 받고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토지위험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 토지에 대해서 왼쪽에 보시면은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행위 가능 여부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 건축선, 도로 조건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가능 여부를 먼저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이 땅이 현재 어떤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 단독이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지을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지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 기준 조건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참고해서 이 땅은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건축할 수 없구나 보실 수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마찬가지로 이 땅은 건폐율 70%의 용적률이 350%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토지위험 사이트 자체가 전체 토지를 보는 데 있어서 한 50% 정도 차지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니까 이 내용들 꼭 토지를 내가 보고 있을 때는 이 토지위험 사이트를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층수 높이 제한들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보시면 도로 조건들도 다 나옵니다. 현재 이 토지가 접해 있는 도로의 조건들도 이렇게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위험 이 사이트 하나만 가지고 토지를 검색을 해서 분석을 해 보는 데만 해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위험 지도국이라고 들어가시면 이 토지 주변의 상황들도 지도로 다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는 지역 지구도 나오고요. 개발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도 나오고 도시계획 시설들도 나오고 이렇게 다 표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들도 이렇게 같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위험 사이트, 토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사이트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